1999년 드래프트의 투타 최대현은 조시 베켓과 조시 해밀턴이었습니다. 해밀턴은 1순위로 템파베이 데블레이스, 베켓은 2순위 플로리다 말린스에 지명을 받습니다. 2001년 드래프트의 투타 최대현은 마크 프라이어와 마크 테세라였습니다. 1순위 미네소타 트윈스가 연고지 고교 포수인 조 마워를 선택하면서 프라이어는 시카고 컵스의 2순위, 테세이라는 텍사스의 5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2004년 드래프트의 투타 최대현은 제러드 위버와 스티븐 드루였습니다. 두 선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제러드 위버는 형이 제프 위버이며 스티븐 드루는 형이 제이디 드루로 혈통이 검증된 선수들이라는 것과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였다는 겁니다. 보라스는 1997년 제이디 드루에게 필라델피아의 2순위 지명을 거부하게 하고 1998년 5순위로 세인트루이스에 입단시킨 것처럼 제러드 위버와 스티븐 드루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지명을 거부하고 다음 드래프트를 노리겠다는 엄포를 놓습니다. 2004년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샌디에고는 2001년 미네소타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2001년 미네소타가 보라스 고객들인 프라이어와 테세이라를 거르고 연고지 고교 선수인 마우어를 지명한 것처럼 2004년 샌디에고도 보라스 고객들인 위버와 드루를 거르고 연고지 고교 선수인 맷 부시를 지명한 겁니다. 부시는 좋은 신체 조건과 함께 5-2를 가진 유격수이자 95마일을 던질 수 있는 투수였는데요. 당시 맷 부시의 컴패리즌은 노마 가르시아 파라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미네소타와 2004년 샌디에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의 스카우트들이 마우어의 출전 경기를 100경기 넘게 보고 마우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일찌감치 1순위 지명으로 낙점한 반면 샌디에고는 토니 그윈의 동생인 크리스 그윈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쳐 드래프트를 하루 앞두고 맷 부시를 지명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에 샌디에고는 맷 부시에 대한 환경 조사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샌디에고 수뇌부가 급하게 부시를 보러 간 날, 부시는 9이닝 4피안타 무실점 완봉승과 함께 타석에서 5타수 4안타를 기록합니다. 시험 때 답을 고쳐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것처럼 갑자기 답을 고쳐 썼다가 실패를 한 팀 중 하나는 2002년 신시내티 레즈였는데요. 당시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시내티는 스캇 캐즈미어를 뽑기로 결정해 놓고 있다가 자니 벤치가 추천한 선수로 갑자기 갈아타게 됩니다. 이에 벤치가 추천한 크리스 그룰러를 뽑는데요. 지명 순위가 밀려 15순위에서 매치의 선택을 받은 캐즈미어가 이후 빅터 잠브라노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건너간 템파베이에서 에이스가 된 반면 그룰러는 메이저리그 데뷔에 실패합니다. 다시 2004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에인절스의 12순위 지명을 받은 위버와 애리조나의 15순위 지명을 받은 드루가 각각 보너스 $400만 포함된 메이저리그 계약을 보장받는 반면 샌디에고는 $315만 마이너 계약으로 부시를 잡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당일 샌디에고는 부시와 부시의 친구들을 펠코파크의 스위트룸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부시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1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시는 23살인 친형과 함께 술집에 입장하려다 입장을 저지한 문지기와 주먹 싸움을 벌여 새벽 1시경 체포됩니다. 더 황당한 일은 부시는 다음 날에 싱글A 팀 데뷔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부시의 음주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만취 상태에서 한 고등학생을 그것도 교내에서 골프채로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토론토로 트레이드된 부시는 불과 한 달 후 이번에는 여성을 폭행함으로써 토론토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한때 인성을 신경 쓰지 않았던 템파베이가 부시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부시는 2012년 스프링 캠프에서 브랜든 가이어의 차를 가지고 나가 72세 노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게 됩니다. 심지어 부시는 도주를 하다가 체포됐는데요. 51개월형을 선고받은 부시는 3년을 살고 출소했고 2016년 투수로 데뷔합니다. 다시 2004년 드래프트로 돌아가서 샌디에고에 이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팀은 디트로이트였는데요. 디트로이트의 단장은 부임 2년차를 맞이한 데이브 돈브로스키였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한동안 야구를 끊고 살았던 일리치 구단주가 다시 야구로 눈을 돌린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제러드 위버나 스티븐 드루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선택은 골든 스파이크상 수상자인 제러드 위버와 타격 재능이 형 못지 않다는 스티븐 드루, 또한 라이스 대학 선발 트리오도 아닌 이름도 생소한 올드 도미넌 대학의 저스틴 벌랜더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최고 구속이 86마일이었기 때문에 야구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벌랜더는 대학 최고의 강속구 투수로 거듭나는데요. 드래프트 당시 196cm, 91kg이라는 마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벌랜더는 그의 드래프트에서 독보적인 구위의 투수였습니다. 특히 벌랜더는 메이저리그 팀들의 스카우트가 총 집결한 경기에서 16K를 만들어냄으로써 무조건 3순위 이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벌랜더를 의심하는 팀들도 많았는데요. 99마일을 던질 수 있긴 하지만 다소 뻣뻣한 투구폼과 제구 불안 때문에 선발 투수로서의 성공, 그리고 롱런에 대해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드래프트를 앞두고 관심 선수를 불러 테스트를 하는 게 가능한데요. 보스턴이 무키 배츠의 동체 시력 검사를 한 후 배츠를 5라운드에서 지명한 것처럼 디트로이트도 벌랜더를 불러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요. 벌랜더의 하체 근력 측정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디트로이트는 벌랜더가 강속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제구도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샌디에고가 1순위로 맷 부시, 디트로이트가 2순위로 벌랜더를 뽑자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매츠는 라이스 대학 에이스인 필립 엄버를 지명합니다. 2012년 깜짝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고 한국에서는 험버로 뛴 그 선수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지명을 받고 난 후에도 벌랜더에 대한 비관론은 존재했는데요. 벌랜더는 선발 투수가 될 수 없으며 마무리가 더 가능성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통신노조 위원장이었던 벌랜더의 아버지는 에이전트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서 샌디에고가 부시에게 준 것과 같은 315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아냅니다. 위버와 드루 같은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보장 금액은 5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벌랜더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초코우유를 먹기 위해 50센트를 빌리면서 계약금의 1000분의 1을 주겠다고 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3000달러를 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약금 줄다리기를 하느라 2004년 자녀 시즌을 뛰지 못한 벌랜더는 2005년 상위 싱글 A 13경기에서 9승 2패 1.67, 더블 A 7경기에서 32와 3분의 2이닝 1실점, 평균 자책점 0.28을 기록함으로써 트리플 A를 건너뛰게 되고 디트로이트의 5선발로 2006년을 시작합니다. 2006년 디트로이트의 개막 로테이션은 1선발 케니 로저스, 2선발 제레미 본더맨, 3선발 네이트 로버슨, 4선발 마이크 마로스, 그리고 5선발 벌랜더였습니다. 저는 드래프트 시즌과 그 이듬해에 어깨를 쉴 수 있었던 게 벌랜더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돌풍을 일으킨 벌랜더는 9번째 경기에서 완봉승을 따냅니다. 1회에도 99마일, 9회에도 99마일을 던졌으며 마지막 114번째 공은 98마일이었습니다. 99마일을 던지는 마무리는 본 적이 있지만 1회부터 9회까지 99마일을 던지는 선발은 내 평생 처음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짐 릴랜드 감독이었는데요. 당시는 지금처럼 100마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투수들과 차원이 다른 구속이었습니다. 특히 조엘 주마야가 불펜 투수임에도 100마일을 버텨내지 못했던 반면 벌랜더는 선발로 100마일을 던지고도 그리고 다른 선발보다 더 많은 공을 던지고도 충격적인 롱런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의 2004년 드래프트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지탄받은 샌디에고 케빈 타우스 단장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제로드 위버, 2순위가 저스틴 벌랜더였습니다. 타워스는 보라스 고객인 위버 대신 벌랜더를 선택할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존 무어스 구단주에게서 새 구장을 짓느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비용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타워스는
벌렌더 지명을 단념하고 크리스 그윈의 추천을 받은 맷 부시를 지명하게 된 거였습니다. 만약 샌디에고가 맷 부시가 아니라 벌렌더를 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샌디에고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PB와 벌렌더의 원투펀치를 선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내친 김에 2002년 1라운드에서도 유격수 칼리어 그린이 아니라 지역 고교 투수인 콜 해멀스를 뽑았다면 제이크 피비, 저스틴 벌렌더, 콜 해멀스가 선발 트리오를 이루게 됐을 겁니다. 만약 디트로이트가 제러드 위버 같은 다른 선수를 뽑음으로써 매츠가 벌렌더를 3순위로 지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렌더는 드와이트 구든의 뒤를 이어 지금보다도 더 슈퍼스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쩌면 벌렌더, 하비, 디그롬, 신더가드라는 역대 최고의 구속을 가진 선발진이 탄생하고 하비가 벌렌더의 무게감에 눌림으로써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벌렌더는 현재 71.8의 승리 기여도로 2순위 지명선수 역대 2위에 올라 있는데요. 토미존 수술에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면 73.9로 2순위 지명선수 역대 1위인 레지 잭슨을 제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건 레지 잭슨이 2순위로 뽑힌 1966년 드래프트 역시 매츠가 1순위로 뽑은 스티븐 칠콧은 메이저리그 데뷔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역대 1순위 지명선수 중에서도 벌렌더보다 승리교도가 높은 선수는 117.5인 알렉스 로드리게스, 85.3인 치포 존스, 83.8인 켄 그리피 주니어 3명뿐인데요. 벌렌더는 과연 토미존 수술을 받고 재기에 성공하는 38세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맷 부시와 저스틴 벌렌더, 그리고 2004년 드래프트 이야기였습니다.